앵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도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최근에는 이 상호 관세를 놓고 여러 나라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율도 90일 동안 낮아지면서 이제 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이번에는 연방법원의 판결 때문에 관세의 불확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건 어디서부터냐? 바로 연방국제법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냐? 바로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에 기반한 관세, 즉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들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관세가 한동안은 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무효가 되지 않았던 관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유지가 계속됐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연방항소법원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심 결과의 집행정지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항소법원이 바로 이걸 들어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는 유지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큰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90일 동안 원래 이 상호관세가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7월 8일이 되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과연 부과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벌써 혼선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사실상 항소법원이 허용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의 동력은 다소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왜냐? 연방 1심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게 위헌이라고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원도 상원도 전부 다 원래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 대결을 한다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세 법안이 약간 무리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웬걸 이 감세 법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까지 이 관세 승인안이 통과가 안 되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원이죠. 왜 그러냐?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을 끝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회기 내내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데 관세 승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회하려면 몇 표가 필요하냐? 전체 상원 중에서 60석이 필요한데 문제는 공화당은 현재 의석이 50석을 넘긴 하지만 60석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게 쉽게 통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대응 전략은 뭐냐? 일단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죠.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이 되면 어떻게 돼 있냐? 현재 대법관은요. 보수가 6명 그리고 진보가 3명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게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볼 수밖에 없고요. 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까지 갖고 있거든요. 자, 무역확장법 232조로 부과한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무효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2조를 더욱더 확장하는 방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232조를 활용하는 방법 쓸 수 있고요. 자, 우리한테 또 유명한 법안이 있죠. 슈퍼 301조라는 법안인데 이건 원래 무역법 1974년에 제정된 이 법안의 301조를
미국에서 계속 강화하면서 슈퍼 301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법안을 활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현재 약점 중에 하나는 사실 연방법원에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세를 자꾸만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용어도 생겼습니다. 신조어인데요. 미국에서 타코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먹는 타코가 아니고요. 트럼프가 항상 뒤로 물러선다. 여기에 약자를 딴 겁니다. TAC 그리고 O까지 약자를 따서 이걸 타코라고 부르는데 자, 이 용어가 확산되면서 백악관 기자단의 질문에서 28일에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타코라는 용어가 확산되면서 트럼프는 항상 관세에 대해서 물러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타코는 애국심이 없는 자들이 자꾸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관세 145%를 다시 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번에 SNS에는 심지어 중국이 현재 우리하고 협상에 자기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그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방법원의 상황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